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아내가 시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며 그 짓을 하는 현장을 목격한 남편은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그날 밤 그 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어둡고 낡은 골목길의 한 주택은 그날따라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처마의 낡은 양철판 위로 바람이 스치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죠. 거실에 앉은 서연은 깡마른 두 손으로 시아버지 박영감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박영감은 수년간 관절염을 앓아왔고 최근에는 위장병까지 겹쳐 기력이 눈에 띄게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마음이 여린 서연은 며느리의 도리라 생각하며 밤마다 시아버지의 다리를 주물러 통증을 덜어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야 시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편히 주무실 수 있었으니까요. 흐릿한 백열등, 불빛 아래 서연의 젊은 얼굴 위로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시집 온 날부터 시어머니 최 여사는 그녀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늘 무능력하고 집안의 빌부터 산다며 구박하기 일쑤였죠. 남편 민주는 늘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와 대화할 시간조차 없었고 어쩌다 말을 섞어도 가시돋친 말로 상처를 주곤 했습니다. 서연은 그저 묵묵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언젠가 남편이 자신의 진심을 알아주리라 믿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뜻밖에도 민준이 일찍 귀가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을 하고 온 듯 술기운이 얼굴에 가득했죠.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고 민주는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살짝 열린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본 그의 두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가 싶더니 이내 숨막히는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이 시아버지 바로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그의 종아리를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눈을 지그시 감은 채 통증 때문인지 간간히 나지막한 신음을 냈습니다. 누런 조명 아래 모든 것이 흐릿하고 애매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민준의 눈에는 그 모습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장면으로 비쳤습니다. 술기운과 평소에 의심 많은 성격이 더해져 그는 최악의 상상을 하고만 것입니다. 감히 내 집에서 내 아버지와 그런 짓을 한단 말인가. 그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민주는 창자가 뒤틀리는 듯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는 곧장 쳐들어가는 대신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술기운 때문인지 치밀어 오르는 분노 때문인지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여전히 시아버지의 다리를 주무르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좀 어떠세요? 제가 너무 세게 주무르나요? 박영감은 고개를 저으며 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아니다. 한결 편안하구나. 서연아, 네가 고생이 많다. 내 시어미는 나한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데. 서연은 그저 슬픈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구박과 남편의 냉대는 익숙한 일이었죠. 가끔씩 이렇게 다정한 말을 건네는 시아버지 덕분에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겨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민주는 이를 갈았습니다. 아버지의 말 한마디, 서연의 몸짓 하나하나가 그의 뒤틀린 상상 속에서는 불륜의 증거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분노와 함께 굴욕감이 차올랐습니다. 나를 이토록 무시한단 말인가? 감히 아버지 앞에서 저런 짓을 하다니. 그는 휴대폰을 꽉 쥔 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들끓는 분노를 억지로 삼켰습니다. 방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에 서연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준이 돌아왔음을 짐작했지만 어차피 자신이 시아버지를 돌보는 것에 무관심할 거라 생각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사지를 마친 그녀는 시아버지의 이불을 잘 덮어드리고 나서야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두운 방 안, 민주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그는 방금 찍은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습니다. 보면 볼수록 분노가 치밀었고 머릿속에서는 온갖 추악한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아내가 며느리의 도리를 다하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은 애써 외면한 채였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종종 속삭이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그 서연이라네 보통 내기가 아니야. 조용한 척하지만 속으론 무슨 꿍꿍이가 있는지 누가 알겠니. 괜히 저 애한테 휘둘리지 마라. 아마도 시어머니가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 때문에 민주는 처음부터 서연을 의심의 눈초리로 봐왔는지도 모릅니다. 서연이 방에 들어서자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민준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 저녁은 먹었어요? 부엌에 따로 챙겨뒀는데. 민준은 고개를 들어 서슬퍼런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죠. 그는 대답 대신 비웃었습니다. 참 연기 잘하네. 시아버지 모시는 솜씨만 좋은 줄 알았더니 연기까지 잘할 줄이야.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그냥 아버님 다리를 주물러 드린 것뿐인데. 다리를 주물렀다고? 민준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내가 다 찍어놨어. 이제 와서 발뺌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연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섰습니다. 남편이 어째서 상황을 이렇게까지 비뚤어지게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입술을 깨물며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당신,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 당신 아내고 이 집의 며느리예요. 어떻게 저한테 그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의 거친 숨소리와 서연의 목구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린 채 누웠습니다. 침대 위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멀게 느껴졌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의심 가득한 눈빛을 떠올리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억울하고 분했지만 어떻게 해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한편 민주는 자신이 찍은 영상과 스스로 만들어낸 상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비극의 서막을 여는 어떤 결정이 어렴풋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쳐들었지만 방안을 감싼 냉기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조용히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밤 억울함에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민준의 의심 어린 눈빛과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떠올릴 때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어째서 남편은 수년간 자신이 가족에게 바친 진심은 보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낸 뒤틀린 상상만을 믿는 걸까? 계단을 내려오는 발소리에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의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눈가는 퀭했죠. 그는 인사 한마디 없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따뜻할 때 좀 먹고 출근해요. 민주는 국그릇을 한 번, 아내를 한 번 쳐다보더니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이 안에 뭘 탔을지 어떻게 알아. 당신 참 제주도 좋아. 시아버지 모시는 것부터 순진한 척 연기하는 것까지.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죠. 그녀는 억지로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 불공평해요. 어젯밤 저는 그냥 닥쳐. 민준이 젓가락을 식탁에 내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다 봤어. 증거 영상까지 찍어놨는데 아직도 발뺌할 거야? 큰 소리에 위층에서 닭영감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이 급히 올라가려 하자 민준이 그녀의 팔목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죠. 더는 연기할 필요 없어. 내가 온 가족에게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테니. 바로 그때 밖에서 장을 봐돌아온 시어머니 최 여사가 들어섰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에게 윽박지르는 모습을 본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냐? 아침부터 집안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민주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연이 저 여자 보통이 아니라고. 어젯밤에 아버님이랑 수상한 짓 하는 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영상까지 찍어놨어요.
그 말을 들은 서연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해명할 틈도 없이 최 여사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뭐라고? 며느리가 시아버지한테 꼬리를 쳐. 세상에 이런 망신이 있나. 서연은 겁에 질려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님,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아버님 다리를 주물러 드린 거예요. 아버님이 쑤신다고 하셔서. 입 닥쳐. 최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누가 내 말을 믿을 줄 알아. 위선적인 것들은 꼭 그렇게 착한 척 하더라니. 바로 그때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내려왔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는 당혹감이 가득했죠. 무슨 일인데 아침부터 이렇게 소란이야? 민주는 재빨리 아버지에게 달려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말씀해 보세요. 어젯밤 서연이가 다리 주물러 줄 때 두 분 뭐 하셨어요? 제가 직접 보고 영상까지 찍었어요. 더는 부인하지 마세요. 박영감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두 손이 떨렸죠. 그는 서연과 아들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버럭 소리쳤습니다. 민준아, 네가 미쳤구나. 며느리가 효도하는 마음에 아비다리 좀 주물러 준 걸 가지고 의심을 해. 그걸 또 찍어. 네가 나를 뭘로 보는 거냐. 하지만 그의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민준의 눈에 그것은 아내를 감싸주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죠.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버지까지 저 여자를 감싸시는 거예요? 아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님을 모욕하지 마세요. 당신이 저를 그렇게 생각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제가 이 집에서 수년간 참고 살아온 거 당신은 한 번이라도 봐준 적 있나요? 최 여사가 끼어들며 악을 썼습니다. 그만해. 어디서 악어의 눈물을 흘려. 이제 보니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이지. 이 일이 동네에 알려지면 우리 집안은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들고 다녀.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누군가에게 쥐어뜯기는 듯 아팠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의심하고 시어머니는 모욕하고 시아버지는 이 혼란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박영감은 숨을 고르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여사,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아직 안 죽었어. 나는 서연이가 어떤 애인지 알아. 걔는 착한 애야. 하지만 최 여사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당신이 병드니까 저런 애한테 홀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 이 집안 아주 엉망진창이 됐어.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영상을 틀었습니다. 화면 속 누런 조명 아래 서연이 박영감 옆에 바싹 붙어 앉아 그의 종아리를 주무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몰래 찍은 영상은 심하게 흔들려 보는 이로 하여금 충분히 오해를 살만했습니다. 최 여사는 영상을 보자마자 비명을 질렀습니다. 봤지, 봤지. 이제 더 할 말 있어. 서연은 화면을 보고는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습니다. 순수했던 행동이 자신을 공격하는 증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녀는 흐느끼며 울부짖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박영감이 손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만. 내가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짓들이야. 내가 조상님들 앞에서 맹세컨대 서연이는 결백하다. 누구든 한 번만 더 헛소리를 하면 내 자식이라도 연을 끊을 줄 알아라. 집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박영감이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의 불꽃이 타올랐고 최 여사는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앉아 눈물만 흘렸습니다. 심장은 산산조각 난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집에서 자신이 기댈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오해는 부부간의 신뢰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자신을 죄인으로
낙인 찍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과연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억울한 누명을 쓴 채 평생을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방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베개를 끌어안고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민주는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앞에 뒤틀린 영상과 서연과 함께 살아온 세월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아내를 믿고 싶었지만 그 영상은 마치 빼낼수록 더 아픈 가시 같았습니다. 한편 최 여사는 툇마루에 앉아 연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함께 어떤 계략이 서려 있었죠. 이 일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집안 망신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바라왔던 대로 서연을 집에서 쫓아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영감은 방에 누워 뜬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그는 이제 겨우 폭풍이 시작되었을 뿐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서둘러 서연의 누명을 벗겨주지 못하면 이 가족은 영원히 산산조각 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집안의 공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일찍 일어나 밥을 지었지만 밤새 울어지친 탓에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마음속의 굴욕감을 감추려 애썼지만 이미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박영감만이 며느리를 안타까움과 동정이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최 여사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끊임없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서연이 지나갈 때마다 쏘아붙였죠. 저리 비켜, 저 천박한 것. 또 이 집에 무슨 망신을 가져오려고. 서연은 입술을 깨물고 참았습니다. 대꾸해봤자 상황만 악화될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시선과 자신을 볼 때마다 냉담하게 고개를 젓는 민준의 모습에 서연의 마음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듯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박영감의 방에 식사를 내가자 그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이제 그만 울어라. 나는 네가 결백한 걸 안다. 다 잘 해결될 거야.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고생하는 건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제 남편에게 의심받는 건 정말 이 집에서 더 버틸 힘이 없어요. 박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늙은 눈에는 무력감이 비쳤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아내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한 최 여사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 애매한 영상까지 더해졌으니 모든 것이 실타래처럼 엉켜버렸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의 대화는 문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엿듣고 있던 최 여사는 재빨리 골목으로 달려나가 동네 안악들에게 떠벌렸습니다.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요즘 세상의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유혹하는 집이 어디 있답니까? 우리 아들 민준이가 직접 영상까지 찍었다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소문은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그날 오후 온 동네가 서연의 이야기로 시끄러웠습니다. 서연이 밖에 나갈 때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했습니다. 엿보는 눈초리, 가시 돋친 속삭임에 그녀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민주는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는 마당 한가운데 앉아 벌개진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어. 내 아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서연이 다가가 해명하려 했지만 입을 열자마자 그가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아무것도 듣고 싶지 않아.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겠다는 거야.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제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요? 저랑 몇 년을 같이 살았잖아요. 제 사람이 어떤지 모르세요? 민준이 술병을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에 온 가족이 놀랐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나는 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믿어. 변명 따윈 필요 없어. 구석에서 최 여사는 아들을 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이제 민준이 완전히 자기 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다투는 소리를 들은 박영감은 지팡이를 짚고 나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눈이 멀어도 단단히 멀었구나. 며느리가 저렇게 헌신적으로 효도하는데 그걸 모함해? 네가 지금 내 아내를 하루하루 죽이고 있다는 걸 왜 몰라? 하지만 민주는 그의 말을 무시한 채 등을 돌려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차가운 밤, 덩그러니 남겨진 서연의 눈물이 시멘트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에도 폭풍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면 서연은 등 뒤에서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저기 박영감네 며느리 말이야. 듣자 하니. 쯧쯧 무서운 세상이야. 그녀는 온 동네의 경멸 어린 시선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죄도 없는데 말이죠. 한 번은 장을 보다 말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어두운 부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영감의 마음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무언가 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억울한 누명을 쓰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쇠약했고 걷는 것조차 힘겨웠습니다. 온 가족이 그와 서연에게 등을 돌린 상황이었죠. 어느 날 밤, 그는 서연을 방으로 불러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절망하지 마라. 내가 꼭 네 누명을 벗겨주마. 정 안 되면 집안 어른들을 다 모아놓고 사실을 밝히겠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렇게 하시면 어머님은 저를 더 미워하실 거고 민준 씨는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전 두려워요. 박영감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보기 드문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넌 이 억울함 속에서 서서히 죽어갈 거다. 나는 늙어서 잃을 게 없지만 넌 아니야. 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해. 그의 말에 서연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이 차가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하고 진실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한편 최 여사는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넌지시 말했습니다. 아들아, 저런 여자를 데리고 살아봤자 집안 망신만 더할 뿐이다. 이참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어떠냐. 이혼해라. 내가 너한테 딱 맞는 집안 좋고 내 앞길에 도움될 만한 처자 구해줄게. 민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손에 든 술잔만 흔들릴 뿐이었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의 갈등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서연은 이제 의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은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방에 앉아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이 집을 떠나는 것을 생각했고 지난 세월의 고통을 곱씹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잃어버린 세상 빛도 보지 못한 아이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고통스럽지만 단호한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내 결백을 증명해야 해. 이렇게 어둠 속에서만 살 수는 없어. 서연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굳은 의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고된 시집살이 내내 처음으로 그저 고개 숙이고 순응하는 대신 자신을 위해 일어서야겠다고 생각한 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골목에는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집 안에서 각자는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민주는 술잔을 든 채 멍하니 앉아 있었고 최 여사는 며느리를 쫓아낼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며느리의 누명을 벗길 방법을 고민하며 뒤척였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강인한 여자 서연은 이 모든 상황을 뒤집을 계획을 마음속으로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서연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그저 고개 숙이고
인내하는 것만이 최선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겹겹이 쌓인 모욕이 침묵은 스스로를 묻는 것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밤에 누울 때마다 시어머니의 경멸, 어린 눈빛, 이웃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의 차가운 시선이 떠올랐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물이 쏟아졌지만 눈물이 마른 자리에는 조용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서연이 장을 보러 가는데 골목 어귀에서 동네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저기 서연이네. 얼굴은 참 착하게 생겼는데 사람이 속을 모른다더니 그러게 말이야. 요즘 박영감네 집이 시끄러운 게 다 저것 때문이라잖아. 심지어 영상까지 찍어놨다던데. 독이 든 말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무겁던 장바구니가 순간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마음속에는 나약함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해. 진실만이 나를 구할 수 있어. 집에 돌아온 서연은 묵묵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민준을 볼 때마다 그는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세워진 듯 했습니다. 박 영감은 걱정 때문에 나날이 야위어갔고 최 여사는 더욱 기세등등해져 온종일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최 여사가 서연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넌 아직도 거기 앉아 뭐하니? 그런 추잡한 짓을 저질러 놓고 아직도 이 집에 있을 낯짝이 남아있어? 눈치가 있으면 알아서 짐 싸서 나가. 내 손으로 쫓아내기 전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밥그릇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죠. 침묵하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힘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붉었지만 시선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어디도 가지 않을 겁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걸 온 가족과 이 동네 사람들 앞에 증명해 보이겠어요. 그 말에 집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 여사는 눈을 부릅뜨고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네가 감히 말대꾸를 해. 좋아, 어디 한번 증명해봐라. 내가 두 눈 뜨고 지켜볼 테니. 민주는 옆에 앉아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습니다. 말은 쉽지. 뭘로 증명할 건데. 내 손에 있는 영상이 모든 걸 말해주는데. 서연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바로 그 영상이 오해라는 걸 증명할 거예요. 저를 찍고 싶으세요?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더 이상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집안을 감쌌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이미 굳은 결심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박영감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좀 도와주세요.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박영감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라움이 스쳤고 이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해보거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하마. 서연은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매일 밤 하던 마사지 장면을 그대로 재현해서 그것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며느리의 도리일 뿐 그 어떤 의심스러운 점도 없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박 영감은 잠시 말이 없다가 며느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가, 그렇게 하자. 내가 무슨 망신을 당한들 두렵지 않다. 중요한 건 내 명예를 되찾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민준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 거기 앉아서 똑똑히 보세요. 제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다시 보여드릴게요. 거기서도 무언가 잘못된 게 보인다면 전 이 집을 떠나겠어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게요. 민주는 아내의 눈에 서린 단호함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비웃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내 연극을 지켜보지. 최 여사는 그 말을 듣고 쾌재를 불렀습니다. 잘 됐네. 이참에 친척들 몇 명 불러서 다들 똑똑히 보게 해야지. 그날 오후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호기심 많은 친척 몇몇이
찾아와 수군거리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서연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속으로는 떨렸지만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하면 영원히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온 가족과 친척 몇몇이 지켜보는 앞에서 서연은 박영감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그의 다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박영감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아픈 듯 신음했고 서연은 마사지를 하며 설명했습니다. 아버님은 오랫동안 관절염으로 고생하셨어요. 매일 밤 이렇게 다리를 주물러 드려야 잠을 주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단지 아버님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었을 뿐 다른 뜻은 전혀 없었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최 여사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한 친척 어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보기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며느리가 아픈 시아버지 돌보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 영상이라는 게 어두운 데서 몰래 찍어서 오해하기 쉬웠던 거겠지.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차가운 얼굴로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머릿속에서 내가 본 장면을 지울 수는 없어. 그 말은 또다시 비수가 되어 서연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증명할 거예요. 제 인생이 이 억울한 누명에 짓눌리게 놔두지 않을 겁니다. 그 단호한 말에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영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강한 신뢰가 담겨 있었죠. 최 여사는 겉으로는 경멸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서연이 정말로 결백을 증명해낸다면 며느리를 쫓아내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그날 밤 서연은 침대에 길게 누웠습니다. 긴장했던 하루가 지나자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이 어둠 속에서 한 걸음 빠져나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앞길은 여전히 험난하겠지만 적어도 더는 침묵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창밖에는 밝은 달이 떠 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내일도 계속 싸우는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 친척들 앞에서 마사지 장면을 재현한 이후 동네의 소문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확신에 찬 비난 대신 의심 섞인 어조로 바뀌었습니다. 글쎄, 서연이가 해명은 했다지만 누가 알겠어. 영상이 있다는데 직접 본 사람은 없잖아. 이런 반신반의하는 말들이 서연의 마음을 피 흘리게 하는 상처가 되었습니다. 집을 나설 때마다 그녀는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고개를 꼿꼿이 세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살아있는 한 진실을 증명해야 해. 한편 민주는 더욱 과묵해졌습니다. 휴대폰 속 영상은 아직 지우지 않았고 밤마다 핏발 선 눈으로 그것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자신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속삭이던 위선적인 여자는 조심해야 한다는 말이 떠올라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이 툇마루에 앉아 있는데 옆에는 빈 술병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들아, 마지막으로 말하마. 정신 차려라. 서연이는 죄가 없다. 네가 계속 그렇게 눈이 멀어 있으면 모든 걸 잃게 될 거다. 민주는 말없이 먼 곳을 바라보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요. 저보고 믿으라고요. 그럼 저 영상은요. 박영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은 분노와 슬픔으로 흐려졌습니다. 영상은 왜곡된 시선일 뿐이고
진실은 마음에 있는 거다. 내 아내랑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 사람을 모르겠느냐. 그 질문이 민준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최 여사는 문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늙은이가 아직도 며느리 편을 드네. 더 독하게 굴지 않으면 서연이가 이 집에 계속 눌러 앉겠어. 그날 저녁 서연에게 다가간 최 여사는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이 집에 언제까지 빌붙어 있을 셈이냐. 친척들 앞에서 연극 한 번 했다고 내가 속을 줄 알아? 양심이 있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당장 나가.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도장 못 찍습니다.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느니 차라리 고생하는 길을 택하겠어요. 최 여사는 이를 갈며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는 밖으로 뛰쳐나가 민준의 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들아, 엄마 말 들어. 저런 여자는 데리고 있어봤자 집안 망신이야. 내가 변호사 만나서 깔끔하게 처리할게.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손이 차갑게 식었죠. 시어머니가 자신을 쫓아내려 작정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어떤 힘이 솟아났습니다. 이혼 서류가 와도 내 누명을 벗기 전에는 절대 도장 찍지 않을 거야. 그 후 며칠간 집안의 공기는 팽팽한 활시위 같았습니다. 박 영감은 서연 걱정에 병세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심하게 기침하자 서연이 달려가 그를 부축하고 따뜻한 죽을 끓여왔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며느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가, 네가 없었으면 난 아마 벌써 죽었을 거다.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바로 이런 말들이 그녀에게 계속 버틸 힘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날 서연이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을 때 민준이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야윈 등 거칠어진 손 그리고 익숙하고 부지런한 몸짓을 보았습니다. 순간 결혼 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서연은 환하게 웃으며 그의 셔츠를 빨래하며 말했었죠. 당신 셔츠는 새아이야 출근해서도 폼나죠. 그때는 그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가. 그런데 지금은 왜 냉담함만 남았을까?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곧이어 영상 속 장면이 뇌리를 덮치며 그의 믿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는 등을 돌렸고 술기운이 다시 그를 의심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렸습니다. 서연은 남편의 갈등을 이해했지만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했던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을 똑바로 마주하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동네에서 가장 말이 많은 김 여사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연 김 여사는 서연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아주머니, 딱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저에 대해 더는 나쁜 말 퍼뜨리지 말아주세요. 저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을 뿐 절대로 부끄러운 짓 한 적 없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저희 집에 직접 와서 보세요. 김 여사는 순간 당황하며 얼버무렸습니다. 서연의 단도직입적인 태도에 놀란 것입니다. 그날 저녁 김 여사는 다른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서연이란 애가 직접 우리 집에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소문처럼 그런 애는 아닌 것 같아. 그 말이 퍼져나가면서 동네의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도 생겨났습니다. 집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여사는 더욱 속이 탔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저것한테 속지 마. 여우 같은 것들은 입만 살았어. 네가 강하게 나가야 일이 해결돼. 민준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눈빛은 피로에 지쳐 있었죠. 그는 자신이 의심과 소문, 그리고 어머니의 부추김 속에서 익사 직전인 사람 같다고 느꼈습니다.
날이 갈수록 불안감은 커졌지만 여전히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서연은 마당에 홀로 앉아 밝은 달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속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와 함께 어떤 단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를 의심하고 욕해도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끝까지 싸워서 내 명예를 되찾을 거야. 박영감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 넌 혼자가 아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내 편이 되어주마.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눈빛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온 세상이 자신에게 등을 돌려도 자신을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녀가 계속 나아갈 이유였습니다. 그 후 며칠간 서연은 마치 팽팽한 외줄 위를 걷는 사람 같았습니다. 작은 바람에도 무너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죠. 그녀는 여전히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서 민준의 차가운 시선, 최 여사의 가시 돋친 목소리, 그리고 동네의 수군거림은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그녀를 옥죄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연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다급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옆집에 사는 미영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둥지둥 달려왔죠. 서연아, 빨리 나와봐. 할 말이 있어. 서연이 달려나가자 미영은 그녀의 손을 끌고 마당 구석으로 가 속삭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그 영상 찍던 날 말이야. 내가 우연히 너희 집 앞을 지나갔거든. 위층에서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나서 민준 씨가 막 돌아왔구나 싶었어. 그래서 창문 틈으로 슬쩍 봤는데 네가 시아버지 다리 주무르는 모습이랑 민준 씨가 몰래 휴대폰으로 찍는 모습이 보이더라. 내가 보기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냥 각도가 애매해서 오해하기 딱 좋았던 거야.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눈이 번쩍 뜨이고 아픔과 기쁨이 뒤섞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동안 절망적인 외로움 속에서 싸워왔는데 목격자가 있었다니. 미영아, 이 사실을 사람들 앞에서 말해줄 수 있어?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미영은 망설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말이야 할 수 있지. 근데 너도 내 시어머니 성격 알잖아. 괜히 나까지 욕먹고 동네에서 미움받을까봐 겁나. 서연은 미영의 손을 꽉 잡고 애원했습니다. 부탁이야. 이게 내 누명을 벗을 유일한 기회야. 그렇지 않으면 난 평생 더러운 누명을 쓰고 살아야 해. 미영은 절망에 가득 찬 친구의 눈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증언해 줄게. 하지만 큰 소동이 일어날 테니 마음 단단히 먹어. 서연은 미영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기나긴 어둠 끝에 처음으로 희미한 희망의 빛이 비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웃을 증인으로 부르고 싶어요. 그날의 상황을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버님 다리를 주물러 드린 것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민준은 아내를 한참 쳐다보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또 무슨 수작이야? 외부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날 속이려고? 아니에요. 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진실이에요. 누구의 비호도 필요 없어요. 전 단지 사실이 인정받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최 여사가 끼어들며 소리쳤습니다. 절대 안 돼. 누가 내 멋대로 남을 이 집안일에 끌어들이래? 온 집안에 먹칠을 하려고 작정했어. 서연은 똑바로 서서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눈을 마주보며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동네에 나쁜 소문을 퍼뜨려 제가 비난받게 만드신 건 바로 어머님이세요. 그렇다면 저 또한 사람들 앞에서 제 결백을 증명해야 마땅합니다. 더는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어요. 그 말은 마치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최 여사의 말문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항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죠. 민준 역시 순간 놀라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내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좋아, 하고 싶으면 해. 마지막 기회를 주지. 모두가 네가 결백하다고 인정하면 내가 사과하겠다.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를 원망하지 마.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눈빛은 믿음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은 미영과 친한 이웃 몇몇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박 영감도 지팡이를 짚고 며느리 곁에 앉아 신뢰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최 여사는 잔뜩 찌푸린 얼굴이었고 민주는 팔짱을 낀 채 냉담하게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미영은 그날 밤 자신이 본 것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날 서연이가 시아버님 다리를 주무르는 것만 봤어요. 민준 씨가 돌아와서 그걸 몰래 찍었고요.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할 수 있어요. 그 어떤 수상한 점도 없었습니다. 만약 제 말을 의심하는 분이 있다면 제가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침묵하는 사람도 있었죠. 한 이웃 어른이 혀를 찼습니다.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건 그냥 오해야.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민준을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제 들었죠? 전 죄가 없어요. 아직도 저를 의심하세요? 민준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지만 이내 주먹을 꽉 쥐며 억지로 말했습니다. 마리아, 누가 못해. 난 내가 본 것만 믿어. 서연은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죠. 누명을 벗을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여전히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박 영감이 분노에 차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민준아, 이 아비가 죽어야 네가 믿겠느냐. 서연이는 결백하다. 네가 정 못 믿겠다면 오늘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최 여사는 얼굴이 새하얘졌고 민주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섰죠. 그는 묵묵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세게 닫아버렸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슬픔 속에 단단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여전히 멀고 진실이 쉽게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동시에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녀 곁에는 박 영감과 미영, 그리고 그녀 자신의 굳은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툇마루에 앉아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조용히 맹세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내 결백을 증명하고 말겠어. 이 억울한 영상의 어둠 속에 내 인생이 잠기게 놔두지 않을 거야.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 불었습니다. 마치 아직 폭풍이 끝나지 않았으며 진짜 광풍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이웃 미영의 증언이 있었던 그날 밤 이후 동네 여론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연이 결백하며 모든 것이 오해였다고 믿기 시작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며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서연에게 씌워진 치욕의 굴레는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편들어주는 사람이 생겨 조금 가벼워졌을 뿐이었죠. 그 후 며칠간 민주는 평소와 다르게 말이 없어졌습니다. 밖에서 술을 마시는 일도 서연에게 막말을 하는 일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서연을 더욱 숨막히게 했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의 갇힌 짐승처럼 늘 으르렁거릴 준비가 되어 있었고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방을 청소하다가 우연히 민준의 휴대폰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화면은 꺼지지 않은 채 그 억울한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죠.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며칠간 이 영상 하나 때문에 그녀의 인생은 거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는 한 가지 디테일을 발견했습니다. 흐릿한 화면 구석, 창문 밖으로 사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이웃 미영이었습니다. 작지만 결정적인 증거였죠. 그날 밤 정말로 외부 목격자가 있었다는 증거. 단순한 증언뿐만 아니라 영상 자체에 그 흔적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소리치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민준이 이 사실을 제대로 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가 냉정을 되찾고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서연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민준 씨, 이 영상 자세히 본 적 있어요? 저기 구석에 뭔가 보이지 않아요? 민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낚아채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처음에는 짜증을 냈지만 화면을 확대하자 정말로 희미한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게 뭐야? 미영 씨예요. 저를 위해 증언해준 그 사람이요. 그날 당신이 문세게 닫고 들어온 거 기억하죠? 그 소리 때문에 미영 씨가 밖에서 본 거예요. 제가 아버님 다리 주물러 드리는 걸요. 제 말을 못 믿겠으면 당신이 직접 찍은 이 영상 속 진실이라도 믿으세요.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아내를 죄인으로 몰아세우던 증거 속에 오히려 아내의 결백을 증명하는 단서가 숨어 있었다니. 온몸이 떨리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최 여사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부가 휴대폰을 뚫어지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녀는 쏘아붙였습니다. 또 무슨 수작이야? 민준이 홀리려고 작정했어? 서연은 고개를 돌려 처음으로 강하게 맞받아쳤습니다. 어머님, 조금이라도 공평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걸 똑똑히 보세요. 이건 죄를 입증하는 증거가 아니라 제 결백을 증명하는 증거예요. 최 여사는 휴대폰을 낚아채 휙 훑어보더니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흐릿한 그림자일 뿐이잖아. 누군지 어떻게 알아. 나를 속이려 들지 마라. 그녀의 말은 민준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한쪽에는 명백한 영상 증거가, 다른 한쪽에는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둘로 찢기는 듯했습니다. 다투는 소리를 들은 박 영감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받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버럭 소리쳤습니다. 내가 똑똑히 봤다. 이건 분명 사람 그림자야. 최 여사, 이제 더 할 말 있나? 서연이는 결백해. 당신 아들이 그동안 애를 너무 고생시켰어. 최 여사는 얼굴이 파랗게 질렸지만 여전히 우겼습니다. 당신은 맨날 저의 편만 들잖아요. 난 못 믿어요. 공기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 팽팽했습니다. 서연은 몸을 떨었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며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를 믿든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전 이제 너무 지쳤어요.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제가 떠나겠어요.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도 지키기 위해서요. 민주는 마치 뺨을 맞은 듯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지난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정성껏 차려주던 밥상, 자신이 아플 때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모습, 결혼식 날의 환한 미소. 모든 기억이 그 억울한 영상과 뒤섞였습니다. 그는 더듬거렸습니다. 서연아, 나는.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등을 돌려 걸어나갔습니다. 그녀의 야윈 뒷모습이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고 최 여사는 통쾌함과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영상 속 창문 밖 그림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거대한 자존심이 실수를 인정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희미한 두려움이 피어올랐습니다. 만약 서연이 정말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될까? 한편 서연은 미영의 집으로 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어. 하지만 내 결백이 증명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지 않을 거야. 미영은 친구를 안타깝게 끌어안았습니다. 힘내. 내가 끝까지 도와줄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야. 밖은 고요한 밤이었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준의 집, 박영감은 등잔불 옆에 멍하니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민준이 하루빨리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면 이 가족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질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의 집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식탁에는 더 이상 서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고 차갑게 식은 식기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멍하니 앉아 넉나간 눈으로 골목 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 떠난 후 집은 마지막 온기마저 잃어버린 듯 했습니다. 민주는 달랐습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눈은 퀭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만약 당신이 끝까지 믿지 않는다면 제가 떠나겠어요. 그 말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최 여사는 겉으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야 조용해졌네. 그 여자가 나가니 집안이 깨끗해졌어.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서연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다시 돌아올까봐 아들이 마음 약해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박영감은 이를 악물고 아내를 쏘아봤습니다. 이제 만족해. 그렇게 착한 며느리를 기어이 내쫓았으니 내가 분명히 말해두는데 만약 서연이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난 당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야. 최 여사는 입을 삐죽이며 고개를 돌렸지만 눈빛에는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한편 서연은 미영의 집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기력이 다해 누워서 울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친구의 격려 덕분에 그녀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아침마다 미영을 도와 시장에 나가 장사를 거들었습니다. 시장의 상인들은 처음에는 그녀를 보고 수군거렸지만 미영과 다른 이웃들의 증언을 들은 후로는 태도가 누그러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이 채소를 팔고 있는데 한 손님이 다가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 내가 그 집 앞을 자주 지나다녀서 아는데 박영감님한테 참 잘하더구먼. 소문처럼 그런 사람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 사람들이 말을 지어내기 좋아하니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요. 서연은 목이 메어 간신히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전 그저 진실이 밝혀지기만 바랄 뿐이에요. 소식은 조금씩 퍼져나갔고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녀를 동정했고 어떤 이는 착한 아가씨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말들은 민준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어딜 가나 사람들이 서연의 이름을 안타까운 어조로 언급했습니다. 한 친한 친구가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솔직히 말하는데 너 정말 어리석었다. 서연이 시집와서 고생하는 거 내가 다 봤어. 요즘 그런 여자 드물어. 너 그러다 걔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 그 말들은 비수처럼 민준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그는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밤이 되면 그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봤습니다. 볼 때마다 창문 밖에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고 미영의 증언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존심과 고집 그리고 어머니의 영향력 때문에 선뜻 잘못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영감이 민준을 방으로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엄격했습니다. 아들아,
솔직히 말해라. 네가 네 아내를 벼랑 끝으로 몰았다. 걔가 집을 나간 건 비겁해서가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워서다. 네게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가서 걔를 데려와라. 그리고 사과해.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쥔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서워요. 서연이가 저를 용서하지 않을까 봐요. 용서하고 말고는 걔가 결정할 일이다. 하지만 넌 평생 비겁하게 살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박영감의 한마디 한마디가 경종처럼 울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음속에 굳은 결심이 끌어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미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채소를 정리하고 있는 서연을 보자 그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야윈 아내의 모습, 땀에 젖은 옷, 피곤하지만 여전히 꿋꿋한 눈빛에 그는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그가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을 보고 잠시 얼어붙었죠. 그 순간 모든 분노와 억울함, 굴욕감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민준이 더 가까이 다가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나 널 데리러 왔어. 서연은 손을 멈추고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눈물이 가득 고인 눈에는 이상하리만치 단호한 빛이 서려 있었죠. 민준 씨, 내가 그동안 뭘 겪었는지 알아요? 남편에게 의심받고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하고 온 동네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됐어요. 내가 몇 번이나 죽었다 살아났는지 알아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한때 그토록 온순하고 인내심 많던 아내가 이렇게까지 단호해질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알아. 내가 잘못했어. 당장 용서해달라고는 안 해. 그냥 만회할 기회를 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영도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연아, 결국 손해보는 건 여자라지만 미래도 생각해야지. 민준 씨가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으니 한번 기회를 주는 건 어때?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는 듯 했죠. 자신을 유일하게 믿어주었던 시아버지가 계신 그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배신당한 상처가 너무 커서 쉽게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마침내 서연이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제가 돌아오길 바란다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 보여요. 민주는 굳은 결심이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집에서 최 여사는 민준이 서연을 찾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았습니다. 안 돼. 저 며느리가 돌아오면 내 평생이 편치 않을 거야. 저것을 이 집에서 영원히 떼어내야 해. 그녀는 마음속으로 독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미영의 집 창가에 앉아 밝은 달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어딘가 희미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진실이 인정받을 기회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최 여사는 서연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끔찍한 계획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찾아와 사과한 후에도 서연은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영의 집에서 지내며 시장 일을 도왔습니다. 생계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다는 것을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는 남편에게 의심받았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날 민준의 뉘우치는 눈빛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예전처럼 원망스럽지만은 않았습니다. 대신 말뿐이 아닌 진정한 행동을 기다리게 되었죠. 집에서 민주는 넋나간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식탁에 서연이 없자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멍하니 앉아있는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아내를 데려오고 싶었지만 행동으로 증명하라는 서연의 말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주는 첫 번째 행동을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억울한 영상이 담긴 휴대폰을 들고 마을 이장님 댁을 찾아갔습니다. 동네 어르신들 몇 분 앞에서 그는 영상을 보여주며 창문 밖의 그림자를 가리켰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제 아내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웠습니다. 모든 분들이 진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방안이 술렁였습니다. 이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사람 그림자가 있구먼. 그럼 미영 씨 말이 맞았네. 서연이가 정말 억울했겠소.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은 서연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비난의 수군거림 대신 동정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어떤 이들은 민준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서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잘못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었지만 아직 섣불리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편 최 여사는 이웃들이 서연을 편들기 시작하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악을 썼습니다. 네가 미쳤구나. 집안 망신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 그 여우 같은 게 너한테 무슨 짓을 했기에 그렇게 정신을 못 차려. 민준은 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제 아내가 더 이상 억울한 고통을 겪게 할 수 없어요. 어머니가 싫어하셔도 저는 서연이의 누명을 벗겨야 합니다. 최 여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자기 말이라면 뭐든 따르던 아들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반박하자 그녀의 마음속에는 격렬한 증오심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가까운 친척 한 명에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서연이를 쫓아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저것이 이 집안을 차지하고 나는 설 자리가 없어질 거야. 새로운 음모가 꾸며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서연은 꿋꿋하게 일상을 버텨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민준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음식 바구니가 들려 있었죠. 그는 바구니를 내려놓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자격 없는 거 알지만 매일 여기 와서 널 돕고 싶어.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서연은 채소를 정리하고 물건을 진열하는 남편의 서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찡해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에만 집중했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뜨거운 눈물은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도 민주는 매일같이 시장에 나와 그녀를 도왔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수군거렸죠. 민준이 저거 정말 변했네. 마누라 따라서 시장까지 나와 일하는 것 좀 봐. 뉘우치긴 하나 보네. 늦게라도 정신 차렸으니 다행이지. 그 말을 들으며 서연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바라던 행동이었지만 과연 이것만으로 마음의 상처가 모두 아물 수 있을까? 박영감은 소식을 듣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들을 불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드디어 깨달았구나. 나는 다른 건 안 바란다. 그저 내 아내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되거라. 내 인생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너희는 아직 젊다. 진정으로 너를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마라. 그 말에 민주는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누군가 미영의 집마당에 몰래 쪽지를 던져놓고 갔습니다. 그녀가 주워 떨리는 손으로 읽었습니다. 네가 이긴 줄 알지? 온 동네가 곧 너의 더러운 진실을 알게 될 거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서툰 글씨체였지만 범인은 바로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최 여사만이 자신을 이토록 증오할 수 있었죠. 그녀는 주저앉아 눈물을 쏟았습니다. 이제 막 싹트려던 희망이 두려움과
아기에 짓밟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고 다짐했습니다. 아니, 무너지면 안 돼.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 없어. 그날 밤 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툇마루에 멍하니 앉아있는 아내를 보고 그는 조용히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나한테 시간을 좀 더 줘. 내가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모든 걸 밝힐게. 내 입으로 모두 앞에서 너에게 사과하고 싶어. 서연은 고개를 들어 붉어진 눈으로 남편을 한참 바라보다가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해내지 못한다면 전 영원히 떠날 거예요. 민주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결심이 불타올랐습니다. 이것이 잘못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이자 자신이 버렸던 여자를 지킬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 최 여사는 골목 어귀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를 갈며 분노로 두 손을 떨었습니다. 민준이 공개적으로 사과하게 놔두면 자신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주처럼 속삭였습니다. 안 돼. 나는 저 여자가 이 집에 다시 발을 들이게 놔두지 않을 거야. 가장 잔인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녀의 마음속에서 서연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끔찍한 음모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동네 사람들 앞에서 사과하기로 결심한 날,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평소 고집 세고 성질 급하던 그가 정말로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어떤 이는 반신반의했고 어떤 이는 구경거리가 생겼다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서연에게 그날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기대감과 최 여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었죠. 역시나 민준의 집에서 최 여사는 넋나간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밤새 민준을 막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민준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면 서연의 누명은 벗겨지고 집안에서 자신의 권위는 땅에 떨어질 것이 뻔했습니다.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오래전부터 서연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먼 친척 김 씨를 찾아갔습니다. 아저씨, 저 좀 도와주세요. 그녀는 교활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냥 사람들 앞에서 서연이가 평소 행실이 좋지 않았다는 말만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민준이가 사과해도 사람들이 서연이를 완전히 믿지는 못할 거예요. 과거 서연에게 돈 빌리기를 거절당해 앙심을 품고 있던 김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여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마음속으로 사악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한편 민주는 그날 오후 마을 회관 앞에서 사람들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박 영감은 기쁨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네가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내다니 아비는 자랑스럽다. 내 진심을 말하면 모두가 이해해 줄 거고 서연이도 너를 용서할 거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촉촉했죠. 그는 이것이 아내의 누명을 벗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은 미영의 집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미영이 위로했습니다. 내 말 믿어. 이번에는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니잖아.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악의를 잘 알았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방해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마을 회관 앞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보기 드문 광경을 보기 위해 노인부터 아이까지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박영감이 서 있었고 최 여사는 뒤편에서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음흉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 뒤 입을 열었습니다. 마을 어르신, 그리고 이웃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변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 잘못을 인정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어리석었고 제 아내 서연이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흐릿한 영상 하나만 보고 아내를 죄인으로 몰아 그녀에게 크나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제 아내가 아픈 시아버지를 돌보는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증언합니다. 제 아내 서연이는 완전히 결백합니다. 회관 앞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이가 드디어 정신을 차렸구먼. 서연이 그동안 맘고생 심했겠네. 쯧쯧. 구석에 서 있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그 말을 듣자 목이 메어왔습니다. 모든 억울함이 눈 녹듯 사라지고 안도감과 감동만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군중 속에서 김 씨가 나서며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잠깐만. 저 여자가 깨끗하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데 서연이가 시장에서 낯선 남자들이랑 어울리는 걸 몇 번이나 봤소. 남편 등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누가 압니까? 군중이 다시 술렁였고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최 여사가 즉시 끼어들며 거들었습니다. 거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 여자는 원래 행실이 바르지 못해요. 오늘 누명 벗겨주면 내일 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요. 분위기는 팽팽해졌습니다. 이제 막 빛을 보려던 진실이 다시 악의적인 말들에 짓눌리는 듯 했습니다. 서연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영이 군중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저는 그날 밤 서연이가 단지 시아버님 다리를 주물러 드리는 것만 봤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그리고 김 아저씨가 하신 말씀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동네 사람들 다 알잖아요. 저 아저씨 예전에 서연이한테 돈 빌리려다 거절당한 거요.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사람을 모함하면 안 되죠. 다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서연을 편드는 사람도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죠.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으로 나아가 서연의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아,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내가 너에게 사과할게.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이제 너를 믿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제발 나를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 군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토록 자존심 세던 민준이 무릎을 꿇을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뒤에 서 있던 박영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두 손이 떨렸죠.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조금은 씻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최 여사는 얼굴이 새하얘지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은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 씨, 무릎 꿇지 않아도 돼요. 전 그저 당신이 진심으로 날 믿어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오늘 당신이 정말로 깨달았다면 우리에게 아직 기회는 있다고 믿어요. 그녀는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회관 앞에서는 뒤늦은 인정처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구석에서 최 여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죠.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니, 나는 저 여자가 이 집에 돌아오게 놔두지 않을 거야. 아직 마지막 수가 남아있어. 그것만 터뜨리면 저것은 영원히 고개 들지 못할 테니. 서연과 민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진짜 폭풍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최 여사의 손에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비밀이 쥐어져 있다는 것을. 마을 회관 앞에서 민준이 무릎 꿇고 아내에게 사과한 이야기는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연의 누명이 벗겨진 것을 축하했고
민준의 용기를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분위기는 진실의 편으로 기운 듯했지만 민준의 집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최 여사는 밤새 뜬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핏발이 섰고 두 손은 꽉 쥐어져 있었죠. 아들이 며느리 앞에서 무릎 꿇는 장면을 떠올릴 때마다 심장이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집안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 이기게 놔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낡은 나무 상자에서 누렇게 변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눈이 사악하게 빛났죠. 그것은 오래전 서연에게 도움을 받았던 지인의 서명이 있는 낡은 차용증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서연이 몰래 돈을 빌려 수상한 일에 썼다고 모함할 계획이었습니다. 점심때쯤 민준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그녀는 김 씨를 불러 서류를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이 서류를 터뜨려 주세요. 서연이가 몰래 돈을 빌렸다고요. 돈 문제에 얽힌 여자는 절대 깨끗할 수 없다고 다들 의심할 겁니다. 김 씨는 비열하게 웃으며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 여사의 마음속에 통쾌한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한편 서연은 여전히 미영의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최근 며칠간 그녀는 이웃들에게 많은 격려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직접 찾아와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제 집에 들어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내 결백을 믿는데 나쁜 사람이 이기게 놔두면 안 되지. 그 말을 들으며 서연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폭풍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았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구렁텅이로 끌어당기는 듯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오후 집안에서는 증조 할아버지의 제사가 열려온 친척이 모였습니다.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가자. 이번에는 모든 친척들 앞에서 내가 사과하고 당신의 명예를 되찾아주고 싶어. 서연은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발걸음은 떨렸지만 눈빛에는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민주는 제사상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조상님들 앞에서 제 잘못을 고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의심하여 크나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친척 어르신들께서도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오늘부터 제 아내에게 평생 갚으며 살겠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며 민준의 용기를 칭찬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김 씨가 갑자기 일어나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잠깐, 모두들 서연이를 너무 믿지 마시오. 내가 증거를 가지고 있소. 이 여자가 과거에 불투명하게 돈을 빌려 쓴 적이 있소. 돈 문제부터 깨끗하지 못한 여자를 어떻게 믿는단 말이오? 그는 서류를 흔들어 보였고 친척들은 술렁이며 다시 의심의 눈초리로 서연을 쳐다봤습니다. 서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지인의 서명이 맞았지만 그녀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몇 년 전 가난한 친구가 아이 약값을 구하기 위해 돈을 빌릴 때 자신이 보증을 서준 것뿐이었습니다. 결코 자신을 위한 돈이 아니었죠. 그런데 어째서 이것이 자신의 빚으로 둔갑했는가? 최 여사가 벌떡 일어나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보셨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며느리는 깨끗하지 못해요. 우리 가문을 더럽히게 놔둘 수 없습니다. 서연은 울음을 터뜨리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당신은 날 믿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했죠. 또다시 그는 아내를 믿을 것인지 증거를 따를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식은땀이 흘렀고 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연 앞에서 무릎 꿇었던 순간을, 그녀의 단호했던 눈빛을, 그리고 아픈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던 밤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이건 다른 사람의 빚 문서일 뿐입니다. 제 아내와 무슨 상관입니까? 누구도 제 아내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저는 서연이를 믿습니다. 친척들은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박 영감이 일어서며
불꽃 튀는 눈으로 말했습니다. 맞다. 내가 가장 잘한다. 몇 년 전 서연이는 가난한 친구를 도왔을 뿐이다. 그때 서연이가 아니었으면 그 집 아이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최 여사, 당신은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야 속이 시원하겠나?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는 얼굴이 새파래졌지만 여전히 소리쳤습니다. 나는 이 집안의 명예를 위해 그런 거요. 나는 저 여자가 다시 이 집에 발을 들이는 것을 허락할 수 없소.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잔인함 앞에서 더는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문 밖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엄마입니다. 서연 씨가 제 아들의 목숨을 살려주셨어요.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돌아보자 야윈 여인이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여인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가 아니었다면 제 아들은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저 차용증은 제가 쓴 것이고 서연 씨에게 이름만 빌려달라고 부탁드렸던 겁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서연 씨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온 집안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서연을 의심해서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달려가 아내를 끌어안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내가 맹세할게. 다시는 네가 억울한 일을 겪게 하지 않을게. 박 영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최 여사는 잿빛 얼굴로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계획마저 명백한 진실 앞에서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수년간의 시집살이 온갖 고통과 굴욕 끝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과연 쉽게 아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긍지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끝까지 싸워 이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해서 말입니다. 서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지만 그 여우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깁니다. 단 한순간의 어리석은 오해, 근거 없는 소문 때문에 한 선량한 여인은 가족과 이웃에게 버림받는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지키려는 굳은 의지와 용기 덕분에 서연 씨는 마침내 자신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 안에서 믿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리 견고한 관계라도 신뢰가 없다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믿어야 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 모두는 검증되지 않은 소문 앞에서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된 시선 하나, 악의적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진실은 아무리 감추려 해도 언젠가는 밝혀진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스스로가 당당하고 꿋꿋하게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정의가 바로 설 것입니다. 서연 씨는 무너지지 않았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그녀는 명예와 사랑 그리고 모든 이의 존중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지 한 여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며 필요할 때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설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이 있다면 서연 씨의 이야기가 포기하지 말라는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믿고 진실을 믿으십시오. 인생은 혹독할 수 있지만 충분한 용기만 있다면 어떤 폭풍우도 결국에는 지나가고 평온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저희 가족 이야기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앞으로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계속해서 삶의 귀한 교훈을 나누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결혼 생활에서 믿음이 가장 중요한 기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약 당신이라면 오해를 받았을 때 용서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떠나는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나은 삶과 더 깊은 사랑을 위한 소중한 교훈을 함께 찾아 나갈 것입니다.